YTN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정계에 진출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적절성 여부는 팽팽하게 맞섰고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지지율은 사퇴 이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40%대를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론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먼저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주 목요일 4일 날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금요일 날 정계 진출과 관련된 적절성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적절하다는 의견이 48%, 부적절이 46.3%, 1.7%포인트 차이로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다른 조사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선 출마하는 데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반대가 한 4, 그다음에 찬성이 4대2 정도로 반대가 높았는데 당시에는 현직 총장이었기 때문에 네. 뭐 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엔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에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추윤 갈등 끝났지만 이제 현 정부 또 청와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다시 불거지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거 조사에 비하면 많이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사실 정부 여당을 규탄하면서 총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이미 사실상 정책물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거 같으면 이제 정치권 외부에 있는 인사가 신망을 받던 어떤 인물이 이 사람이 정치를 참여하는 것이 좋느냐 나쁘냐 또는 선거에 나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보게 되면 대개 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정치권에 가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응답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조사를 보게 되면 실제 상당히 그것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이 높고 또 팽팽하게 또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높은데 결과를 보게 되면 어쨌든 진보 성향층이냐 보수 성향층에 따라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바라보는 사안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야권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현 정부와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미지를 획득한 상황에서 이미 정치인으로 사실상의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그만큼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지 정당별, 이념 성향별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예상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부적절 의견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무당층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의견이 긍정적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에서는 적절 의견이 60.6%로 10명 중에 6명, 반면에 이제 진보 진영, 진보 층에서는 70.1%가 부적절. 네. 이제 결정적으로 중도층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좀 높아서 57대 40 정도로 중도층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좀 더 많더라고요. 네, 정의당 지지층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평가 여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인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또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서울시장 선거도 원래는 출마하려고 했다가 이제 당대표의 그 성희롱 문제 때문에 출마하지 않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민주당이랑 지금 선명성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정의당에서도 부적절보다는 적절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마지막 방문지가 대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결과가 좀 상당히 적절하다라는 쪽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해당 조사를 살펴봤을 때 적절하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를 가장 이제 높게 보인 지역은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입니다. 75%가 적절하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기대감들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지역이 대전, 세종, 충청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57%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긍정 응답을 보여서 대구 경북
그 다음으로 이제 높게 나왔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그 태어난 곳은 충청이 아닙니다만 그저과 이제 연고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네. 이른바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충청 대망론과 연관되어서 충청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 있게 이 사안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대표님 연령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30, 40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뭐 지지율 이제 높은 계층이죠. 이쪽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높았고요. 뭐 대략 뭐 50%대, 60%대로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5, 6, 70대 이상에서는 적절 의견이 또 과반 넘었습니다. 관심의 대상 20대는 정말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적절 의견이 44.8, 부적절 의견이 43.6, 거의 동률로 나타나서 역시 20대가 최근 들어서는 이 뭐 여러 정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그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지지율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님? 네, 이제 오늘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달리던 조사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조사 방식이 약간 다른 격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오늘 나온 이제 두 가지 조사 방식은 모두 이제 ARS 방식을 실시해서 한 것인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한 조사에서는 이제 28.3%, 또 한 조사에서는 30%를 또 넘기도 하는 이제 1위로 나오는 조사 결과가 확인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순위, 대권 주자들의 순위 자체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이제 32.4%가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흐름들은 두 가지 조사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1위와 이제 2위가 이제 바뀐 이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윤 총장이 이런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달가운 입장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느 진영으로 갈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네. 때문에 제3지대로 간다는 그 분위기가 조금 더 높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뭐 단일화도 해보고 선거를 이제 치르다가 지금은 이제 중도 진영에서 국민의힘하고 연대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불안한 어떤 동거의 분위기가 감지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가 중도로 갈지 아니면 중도 보수로 갈지 뭐 이런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시점과 관련해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언급을 해주셨고 네.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그 어디로 갈 것이냐, 이른바 제3지대를 구축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기존 역대 제3지대 사례를 봤을 때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성공한 전례가 없다라는 게 여당 측의 또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에 있는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을 받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이전에도 그것이 기획들이 프로젝트가 다 사실은 실패한 것이 이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고심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궐선거에 따라서 행보도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제 야당이 성적표가 좋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기류가 강해질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야당이 특별히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의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야권에서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의 어떤 보수 진영에서 또는 야권에서의 한 그룹이 중도 그룹과 함께해서 윤석열 총장과 이른바 이제 세력화의 가능성이 전혀 이제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높게 보는 시각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겠다, 전 총장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4월 재보궐 선거의 야당 성적표에 따라서 그런 이제 행보가 갈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연관선상에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국 4월 재보선 결과를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야권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가 향배를 가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을 취하겠습니까? 앞서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사퇴 이후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데 일각에서는 강연 정치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존재감을 꾸준히 부각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4월 7일 전까지 한 달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인데요. 그 전까지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보다는 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뭐 지금 뭐 중수청이라든지 아니면 LH 관련된 조사도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일 텐데요. 검찰과 관련된 여러 입장들이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아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SNS 정치를 이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언론 인터뷰인데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일단 검찰 수사 관련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완전히 이제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또 계층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대략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이 뭐 8대 48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강연이라든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의견 피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실제로 대선에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를 가늠하는 잣대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찰 특수성으로서 검사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외교, 안보, 경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검찰과 관련된 이슈 외에 외교, 뭐 경제 이런 행보를 좀 보였을 경우에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된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이제 대중이 지지를 보내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좀 국가를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이제 관리 능력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들을 두루 쌓는 것이게 될 텐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만 전문성을 키워온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제 대선에 임박했을 때 국민적 판단을 선택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행보뿐만 아니라 그런 역량을 지닌 인물들, 세력들을 주변에 어떻게 확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아마 대권에 마음을 이제 굳힌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윤 전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으로 전국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간략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1%를 기록했는데 지난주 대비해 보면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또 소폭 증가한 55.7%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에는 LH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요. 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목요일 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수요일까지는 검찰 내에서 행보를 하면서 역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주에는 이제 백신이 처음 접종이 되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했다면 지난주에는 또 첫 사망자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연관성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부동산과 공정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이슈를 건드렸다. 그래서 한동안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을 하던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이제 공세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어떤 지지율의 상승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주요하게 이제 LH 공사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이제 국민적인 반감, 분노를 이제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파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부와 또는 청와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느냐,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공감을 어느 정도 사느냐 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막을 수 있느냐 여부를 영향 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백신과 관련해서도 불안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제 안심을 보이느냐, 안심하게 하느냐 이 여부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적으로 만드는 데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고요.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지금 5주 연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30%대 초반에서 접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주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32%를 기록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선출이 됐죠. 서울시장으로 선출이 됐고 또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야 뭐 악재가 크진 않았는데 말씀드린 뭐 LH 논란이라든지 또 윤석열 총장의 또 재부상 때문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국민의당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0.9%포인트 상승한 8.1%를 기록했는데 역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오세훈 후보와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오른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도 김진애 후보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죠. 6.8%로 0.1%포인트 높은 수치였고요. 정의당 5.2%, 시대전환은 지금 뭐 조정훈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0.6%, 그리고 무당층은 약간 감소한 14.2%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지역 민심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해당 조사에서는 이제 서울과 부산 모두 이제 불경 지역 모두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 소폭 이제 앞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조사에서는 이제 팽팽하거나 또는 여당이 다소 앞서는 결과도 나오긴 있는데요. 그만큼 양 지역에서 지금 이제 접전 양상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여권이 이른바 이제 가덕도 이슈 등을 통해서 남은 기간 어쨌든 민심을 호응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제 4월 보궐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각 당의 지지층 더 결집하는 모습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뭐 서울도 그렇고요. 아주 여야 지지율이 팽팽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과거 이제 2011년, 10년 이때 선거를 봐도 20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한명숙 대결 구도 0.6%포인트 차로 팽팽하게 이제 갈렸는데 1대1 구도라고 한다면 사실 선거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네. 부산도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영춘 후보가 많이 지지율을 이제 쫓아서 팽팽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은 뭐 정말 이 전문가들 예측이 어려운 그런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센터님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4월 재보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면 재보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나설 것이다 이런 네.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유세를 같이 참여하거나 어디 이제 정당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은 아마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에게는 이제 만남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후보에 지원을 하는 모양새는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미 사실은 보궐선거 직전에 총장직을 그만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야권층으로 하여금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면서 결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정 부분 역할을 이제 사실은 야권에게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